진정한 변화는 그런 겁니다. 나 자신에게 가장 멋진 삶을 선물하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진정 살아보고 싶은 삶을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멋진 삶으로 바꿔줄 도전, 부자 습관 21일 챌린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절제의 성공학 오늘 세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 책의 진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깊은 맛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몇 가지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이야기할 내용은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돕는다. 이게 절제의 성공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연결되어 있다. 어느 하나도 아껴서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아껴 쓰는 것과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절제하는 것과 운명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 미즈노 남보쿠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만물을 다루는 것은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과 같습니다. 백성을 무시하는 임금이 백성에게 버림받듯 만물을 함부로 다루면 만물에게 버림받습니다. 하찮은 물건이라도 더러우면 깨끗이 하고 정갈하고 검소하게 다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백성을 어루만지는 임금의 덕이 커지듯 자신의 덕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아끼는 것에는 저마다 세상의 이치가 녹아 있습니다. 물은 나무를 자라게 하고 만물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만물을 만들거나 기르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치로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점차 가난해지며 자식도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종이는 물과 나무로 만듭니다.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것은 나무의 생명과 물을 동시에 낭비하는 일이니 천지의 덕을 크게 훼손합니다. 종이를 낭비하는 사람 또한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종이를 많이 쓰더라도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모두 재생하여 쓰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성실한 사람이라도 도구나 기구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성실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구가 새 것일 때는 소중하게 사용하다가 낡아짐에 따라 아무렇게나 다루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비뚤어진 사람입니다. 도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는 귀하게 부려먹다가 늙으면 매정하게 버리는 사람을 어찌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물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하찮게 대하면 자신 또한 만물로부터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지만 스스로 쌓은 덕이 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과 운명도 결국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덕을 해치는 것도 모르고 하늘만 원망하고 신세한탄을 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것도 한번 더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은 매일 자신이 행동하는 바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대하는 물, 불, 종이나 도구를 다루는 모습만 보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가 너무나 명확하죠. 이 만물을 아끼면 만물이 나를 돕는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나의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아주 진리와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그냥 좋은 얘기지 하고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실제로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 뭐 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는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습관이 어떤지, 그 사람이 좀 아끼고 절제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작은 거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인지, 그거 다 알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돼 가는지가 고스란히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끼면서 절제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챕터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챕터의 제목은 항상 가난한 이유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가난하며 사람들은 제가 한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왔는데도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착하게 대할지 몰라도 세상 만물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요. 세상 만물이 아무 뜻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 모든 것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소. 아무 물건이나 함부로 낭비하고 물자가 귀한 것을 모르면 결국은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온다오. 지금처럼 낭비하면 앞으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물론 세상 모든 것들에게서 버림받을 것이오. 지금부터라도 사람과 만물에 대해서 고귀한 섬김의 자세를 가진다면 반드시 당신도 섬김을 받을 것이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상담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할 때 지금 이렇게 여기서 물어온 분하고 좀 비슷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름 착하게 살아오고 근검절약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재산이 잘 모이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빨리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제가 이제 자세히 얘기를 나눠봐요. 일상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일상을 보냈는지, 그 다음에 한 달에 지출은 또 어떻게 하는지, 소비는 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적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 얘기를 나눠보면 본인들은 정작 아끼면서 산다, 근검절약한다고 산다고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들에서 나도 모르는 낭비를 하면서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큰 것만 좀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제 좀 그 친한 지인분 중에도 먼 친척분 중에 한 분인데요. 만나기만 하면은 이제 신세한탄을 많이 하십니다. 난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돈이 모이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분 집에 가 보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TV를 잘 보지도 않으면서 집에 들어오면 TV부터 켜요. 바로. 그러니까 TV를 보든 안 보든 밥을 먹을 때도 TV가 돌아가고 잠을 잘 때도 TV가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TV 뭐 그거 켜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겨울철에는 이 히터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틀어놓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도 외식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고 외식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 비싼 외식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비싸지 않은 외식을 자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그렇게 크게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식사비 한 끼에 뭐 6,000원, 7,000원, 8,000원 나가는 게 뭐 큰 낭비냐. 나는 몇만 원짜리 외식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작게 자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쌓이면 굉장히 무서운 크기로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고 계시고, 담배도 좀 요즘 뭐 5,000원씩 하는데요. 그걸 하루에 한 갑씩만 펴도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큰 돈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작은 게 쌓이면 그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큰 돈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쌓이는 그 실제 금액보다도 더 무섭고 중요한 것은 그 태도와 마인드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라 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일찍 성공하여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나 근래에 큰 실패를 겪은 후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뭐 20대, 30대 때 크게 성공했는데 40대, 50대 때 와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가버리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존심만 내세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겪는 것이오. 당신이 승승장구하며 부귀영화를 누릴 때 다른 사람을 두루 살피지 않은 결과란 말이오. 지금 당신은 친척 중에 누가 진정으로 도와주려 해도 자존심 때문에 그 도움을 받지 않고, 또 친구가 크게 슬퍼하며 충고하면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여겨버리지 않소. 옛날의 부귀영화를 생각하며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유흥장으로 의기양양하게 뛰어드니 어찌 좋은 일이 일어나겠소.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끝내는 병까지 얻어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그토록 소중히 생각하던 자존심마저 스스로 포기하고 누더기를 입고 시중을 방황하면서 조상을 욕되게 할 것이오. 당신이 지금 그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앞날은 너무 뻔한 일이오. 라고 아주 무서울 정도로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맞는 말이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좀 젊었을 때 성공을 하고 좀 돈을 잘 벌던 사람들이 결국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그 잘 나갈 때 초심을 잃고 좀 조심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너무 내가 지금 잘 나가는 나만 믿고 좀 흥청망청 이렇게 소비를 하든지, 아끼지 않고 절제를 하지 않았다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잘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 아랫 사람들한테 좀 함부로 대하고, 나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가 젊었을 때 얻었던 이 부귀영화를 너무 누리고, 이렇게 해서 썼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내가 좀 잘 나가는 게 오로지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외부에 보이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고, 이렇게 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것은, 한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용기를 내고 좀 더 좀 큰 성공을 위해서 좀 무리하게 일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이제 너무 무리하게 확장해서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안 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이제 훅 떨어졌을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훅 떨어졌을 때, 이게 모든 게 나의 탓이다. 내가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하고 내가 너무 자만했기 때문이다.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는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겸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도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러고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20, 30대 젊었을 때 성공을 해봤던 사람들은 그 성공의 비결을 알고 있어요. 네, 성공의 요체가 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겸손한 마음만 갖고 가난하게 시작하면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보면 그 자존심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해서 주변 사람들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일단 내가 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 자체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런 모습도 보이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알량한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저도 이제 제 책에도 한번 썼었습니다만 그분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 부동산 갖고 있는 아파트의 그 월세 임차인 중에 저기 경기도 남양주에 월세로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거기 월세가 싸지 않습니다. 33평 아파트인데 월세가 120만 원이었어요. 그 월세 120만 원에 이분이 들어오셨는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월세를 연체하기 시작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두고 봤죠. 그러다가 6개월을 내리밀리셔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찾아가서 만났죠. 만나서 아니 왜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밀리시냐, 이러시면 안 된다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봤더니 이분이 이제 과거에 사업을 좀 하시던 분이고 좀 크게 하시던 분이고 이제 망하신 거죠. 망했는데 지금 월세 내길 돈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게 없다.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왜 이렇게 월세를 120만 원이나 되는 집을 구하셨느냐. 뭐 빌라 같은 데 들어가시면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정도도 많은데 그런 데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대번에 인상을 쓰시면서 내가 명색이 과거에 정원 뭐 100평짜리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집에 가서 살 수 있냐라고 화를 버럭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아직 멀은 것 같다. 사업에 크게 실패하셨지만 또 다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마음만 바로 잡으면 이분은 아직도 멀은 것 같다라고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이 월세 연체를 계속 하시고 제가 그래도 좀 이제 또 과거에 사셨던 것도 있으니까 하고서 이제 1년 정도를 봐드렸는데 저는 좀 괜찮은 자세를 갖고 있고 이러신 분들은 1년 아니라 2년, 3년도 봐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본인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세우고 남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이렇게 봐드리고 기다려드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오히려 그런 분들은 좀 봐드리고 하는 게 더 독이 돼요. 그게 나중에 그들에게 이제 부메랑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뭔가를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해서 여기 중간에 이 천하의 스승이 되는 법 해서 이 짧고 굵게 또 이 성공의 요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짧게. 이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 모든 물질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세상 만물 중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삼가하고 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세상에 덕을 쌓게 됩니다. 덕자의 주위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흠모하여 모이고 따르기 때문에 마침내 천하의 스승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모든 성공의 요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뭐 크게 부자가 됐다, 그 다음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다, 아주 높이 올라간 사람이다 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진짜 크게 부자가 된 사람, 성공한 사람,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공을 하고 크게 부자가 됐고 또 존경할 만한 사람, 나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상, 돈 많이 벌었다 그거 자체로 존경을 할 건 아닌 거죠. 그분의 어떤 인성과 덕, 그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절제에 많이 닿아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멘토라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중에도 이런 절제를 잘 하지 못해서 많이 뭐 쌓긴 했으나 많이 뭐 부와 명예를 쌓긴 했지만 어떤 절제 제대로 아끼지 못하고 너무 행동과 말을 막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말년에 가가지고 크게 무너지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절제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뭐 말이고 행동이고 돈이고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저 사람한테 과연 배울 만한 게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강의를 들을 것인가, 이런 거를 결정할 때도 그 기준을 그 사람이 지금 쌓은 어떤 부와 성공의 정도로 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이 부와 성공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는 사람인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것을 막 쓰는 게 아니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저는 정말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부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것도 가진 사람이 막 쓰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끝에 다다른 사람은, 정말 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졌음을 자랑하지 않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 부에 있어서는 마지막 단계까지 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는 그런 분 중에 그 기독교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영국의 존 웨슬리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말 중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경구가 있죠. 읽어드리면요.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라. 모든 것을 벌어라.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벌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벌어라.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라. 벌었다고 해가지고 흥청망청 막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라. 그리고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라. 그래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라. 절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하라. 그래서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아라. 그리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이 네 마디, 이 짧은 말 안에 제가 갖고 있는, 세상 많은 멋진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부에 대한 생각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어라. 그러니까 버는 것을, 많은 것을 버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저는 많은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버는 게 좋은 게 아니냐, 나는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만 버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저는 싫어합니다. 저는 그거 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소극적이고요. 그 말 안에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 저는 좀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좀 시니컬한 시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지금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요, 내가 한 만큼, 그야말로 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기회가 열려 있고, 이 기회의 평등한 세상인 게 맞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그게 결국에 이제 우리 내가 얻을 수 있는 부와 수익, 돈, 이런 걸로 척도가 매겨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벌 수 있는 거,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 벌 수 있는 것을 많이 벌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벌 수 있는 걸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 너무나 안 좋은 생각인 거죠. 이럴 거면 차라리 벌지 않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벌고 이것을 내가 벌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진짜 흥청망청 막 쓰는 삶, 이거 절대로 좋은 삶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절제하는 삶.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그게 내가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전부 내 부모가 모은 돈도 전부 이 세상으로부터 가져온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아껴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이 모으고, 세상으로 가져온 것을 내 테두리 안에다가 많이 가두고 있다가, 그리고 내가 적당히 쓰고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을 내가 가져온 세상으로 다시 돌려주면서 살자.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살자. 이 베풀 수 있는 것도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베푸는 것이죠. 그렇죠? 많이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벌고 가둬두고 있다가 많이 베풀자.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라. 내가 준 만큼 또 가질 수 있다.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진짜 부자의 생각, 진짜 부자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 세 번째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